자, 2차 함수. 함수가 뭐였냐? 뭐 배웠냐, 지금? 1차 함수 배웠지? x값 하나에 y값 하나 대응되는 거. x값 넣었는데 y값 2개 넣으면 안 되는 거. 그 다음에 안 나와도 안 되는 거. 됐니? 그럼 2차 함수는 어떤 꼴이겠습니까? y는 2차식 꼴이겠죠. 그러면 기본 꼴이 어떻게 그려진다는, 아니, 적혀진다는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된다는 거죠. 근데 2차 함수가 돼야 되니까 최고차항은 무조건 뭐 0이 아니어야 된다. 2차 방정식이랑 비슷하죠. 2차 식이 돼야 되니까. 됐습니까? 그러면 어떤 식으로 그려지는지 한번 보자고. 자, 일단 뭘 해볼 거냐면은 y는 x제곱부터 시작할 거야. 됐니? 자, x에 1 넣으면 어떻게 돼? 1 나오죠. x에 2 넣으면 어떻게 되니? 4가 튀어나오네. x에 3을 넣으면 어떻게 돼? 9가 튀어나오죠. 따라서 툭툭툭툭 두루룩 두루루루룩 요렇게. 그럼 이 증가하는 폭이 점점 더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커지고 있지. 그래서 요런 식으로 포물선을 그리면서 그려질 겁니다. 그럼 마이너스 1 같은 것도 넣을 수 있겠네? 마이너스 1 넣으면 어떻게 돼? 1 되겠지? 마이너스 2 넣으면 4 될 거고, 마이너스 3 넣으면 9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결국 어떤? 요런 식으로. 뭐에 대칭한? Y축에 대칭하는 그런 모양이 그려지겠죠. 됐습니까? 왜? 마이너스가 달고 있어도 제곱하면 없어지잖아. 그럼 함수값 똑같아지겠지. 됐니? 이랬습니까? 그래서 어떤 모양을 가진다? 포물선의 모양을 가진다. 그럼 여기서 우리 1차 함수 했을 때 1학년 때 정비례 반비례부터 했잖아. 정비례 그래프에서 평행이동했지. 그럼 여기서 조금씩 바꿔가지고 평행이동 시키고 앞에 계수 곱해보고 해서 이 모양을 만들어 갈 거야. 그 과정이야. 2차 함수라는 건 결국에.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자, y는 x제곱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어떻게 그려진다고? 이렇게 해서 이런 포물선이 그려진다. y는 x제곱 된다. 됐습니까? 자, y는 마이너스 x제곱은 그럼 어떻게 그려지겠냐? 다른 거 다 똑같은데 x제곱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어. 그러면은 x에 어떤 값을 넣던지 간에 x제곱은 지금 양수가 되지. 근데 거기다 뭐 된 거야? 마이너스 붙인 거 될 거 아니야. 그러면 1 넣었을 때 뭐가 나오겠냐? x제곱이니까 1 나왔는데 거기다 마이너스 붙였어. 그럼 마이너스 1 되겠죠. 2 넣었을 때 4 나왔는데 거기다 마이너스 붙였으니까 마이너스 4 나오겠지. 그러면은 y는 마이너스 x제곱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됐나요? 자,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럼 2차 함수의 특징 한번 보자. 1차 함수의 특징은 뭐야? 직선이었지. 그래서 뭐 절편 같은 거 얘기했고 기울기 같은 거 얘기할 수 있었잖아. 자, 첫 번째, 2차 함수의 가장 큰 특징은 자, 대칭성입니다. 자, y는 x 제곱이던 y는 마이너스 x 제곱이던 지금 x에다가 어떤 값을 넣을 때 마이너스 음수를 넣어도 사라지고 함수값이 똑같이 나오지. 그러니까 어느 축을 기준으로 대칭인 거야?
y축 얘가 y축 대칭되는 거죠.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x제곱도 y축 대칭되는 거죠. 이해되니? y축을 기준으로 접었을 때 완전히 포개질 거란 말이야. 이해되냐? y축이라고 표현도 하고 또 다르게 뭐라고 말할 수도 있니? y축은 뭐야? x는 0이죠. x는 0이죠. 그래서 x는 0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고도 할 수 있다. 됐나요? 요게 일단 첫 번째 대칭성.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y는 x제곱이랑 y는 마이너스 x제곱에 대해서 이거 두 개 사이의 대칭성을 한번 보는 거야. 위의 그래프랑 밑의 그래프잖아. 맞죠? 어떤 관계입니까? 얘네 두 개는? 아까 함수값 넣었을 때 똑같았는데 마이너스 붙였으니까 반대쪽으로 간 거잖아. 이해돼? 그러면 y좌표에 마이너스가 달려서 갔잖아. 무슨 축 대칭되는 거야? x축 대칭이죠. 이해되니? 얘네 두 개 관계는 뭐가 된다고? x축 대칭이 된다. 그럼 얘도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x축 대칭이라고 쓸 수도 있고 또 뭐? y는 0의 대칭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자, 문제 내기 좋겠지? 함수 하나만 파악할 때는 뭐? y축 대칭이야. x는 0 대칭이야. 근데 함수 두 개를 비교하는 거야. 그럼 어디? x축 대칭, y는 0. 헷갈리게 만들어놨지, 지금? 문제를 만들면 헷갈리겠죠? 정확하게 개념을 익혀야 된다. 알겠지? 함수 하나만 물어보면, 아, 얘는 지금 세로로 대칭인 거잖아. 접었을 때. 세로를 기준으로 접었을 때. 그러니까 y축 대칭. 근데 y축은 뭐? x는 0이다. 이 순서가 있어야 돼.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됩니까? 그래서 대칭성 때문에 뭐가 생기냐면 대칭축을 가져요. 대칭축은 뭐야? 그 어떤 직선을 기준으로 접었을 때 완전히 포개어질 때 그 직선을 대칭축이라고 하는 거지. 됐니? 그래서 y는 x제곱의 대칭축이 뭐가 되는 거야? 아까 했다시피 여기에 대칭이라 했잖아. 그럼 뭐? y축이 되는 거죠. 얘는 뭐? x는 0에 대해서 대칭이 되는 거지. 대칭축. 알겠습니까? 그래서 생기는 꼭지점. 자, 이차 함수를 얘기할 때는 항상 얘를 따져볼 거다. 자, 꼭지점이 무엇이냐? 원래 함수 있지? 어? 여기서는 뭐야? 2차 함수 될 거 아니야. 함수와 대칭축의 교점이다. 정의를 꼭 아셔야 됩니다. 함수와 대칭축의 교점이다. 그러면 y는 x제곱이나 y는 마이너스 x제곱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잖아. 됐니? 그럼 축이 뭐라고? x는 0이었잖아. y축이었잖아. 그러면 교점이 어딥니까? 0,0이죠. 그래서 y는 x제곱의 꼭지점은 뭐다? 좌표로 얘기해야 된다. 뭐 0,0이다. 됐나요? 됐습니까? 적었습니까? 네 번째.
증가, 감소를 한번 봅시다. 자, 그래프가 어쨌든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 축이 뭐야? x는 0이죠. 자, 그러면 x는 0이라는 얘를 기준으로 오른쪽 부분과 왼쪽 부분, 즉 축보다 크고 작을 때 증가, 감소 상태가 바뀌어. 무슨 말이냐? 오른쪽은 어떻게 돼? x값 증가할 때 y값이 어떻게 됩니까? 증가하죠. 됐니? 근데 왼쪽 부분에서는 어떻게 되냐? x값 증가할 때 y값이 어떻게 돼? 감소하게 되죠. 됐니? 그럼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y는 x제곱을 주고 x값이 증가할 때 y값이 증가하는 범위를 구하시오 하면 어떻게? 축을 기준으로 오른쪽이다. 0보다 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됐습니까? 그럼 y는 x제곱의 그래프는 어떻게 돼? y는 마이너스 x제곱의 그래프는 어떻게 돼? 얘도 축이 x는 0이지. 근데 얘는 어떻게 됩니까? 오른쪽이 뭐가 돼? x값이 증가할 때 y값 감소하죠. 왼쪽 부분이 어떻게 되니? x값이 증가할 때 y값 증가하죠. 그러니까 항상 뭘 그려봐야 된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지금 축을 기준으로 왼쪽이 x값 증가할 때 y값 감소하고 오른쪽이 x값 증가할 때 y값 증가하지. 이 모양이 어떻니? 볼록하긴 한데 아래로 볼록하지?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아래로 볼록하다라고 얘기할 거다. 그럼 얘는 뭐겠냐? 위로 볼록할 거다. 자, 그럼 잘 생각해 봐봐. y는 x제곱은 아래로 볼록하고 y는 마이너스 x제곱은 위로 볼록하지. 그러면 여기 이 최고차항의 개수가 어떻게 될 때? 양수일 때는 아래로 볼록한 거야. 아래로 볼록, 양수이면. 음수이면 뭐? 위로 볼록한 거야. 왜? 뒤집히는 거 확인했잖아. 이해되니? 이게 지금 긍정, 부정으로 가면 안 돼. 뭔가 위로 볼록이 위, 양수. 뭐 이렇게 느낌이 비슷하단 말이야. 알겠니? 양수일 때 뭐? 아래로 볼록되는 거야. 이 개념을 쭉 잡아서 생각해야 돼. 자, 여기서부터 출발했다고 했죠? 자, 그러면 정리 한번 해보자. 자, y는 x제곱에 대해서. 자, 얘의 대칭 축은 어떻게 됩니까? y 축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x는 0이라고 생각하세요. 알겠죠? 그 다음에 꼭지점 좌표 어떻게 됐니? 0,0이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x제곱을 한번 보자. 얘 대칭축 어떻게 됐니? 똑같이 y축이고 x는 0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럼 얘의 꼭지점은 0,0이 되겠죠. 됐습니까? 얘네 두 개의 관계는 어떻게 된다고 했니? 무슨 축 대칭? x축 대칭. 뭐? y는 0에 대해서 대칭되는 거죠. 됐나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확장할 거다. 어떻게?
하나 크게 그릴 걸 그랬나? 그러니까. 자, y는 x제곱이란 게 있고 y는 마이너스 x제곱을 그릴게요. 자, 뭘 살펴볼 거냐면 y는 2x제곱을 일단 먼저 한번 볼 거야. 자, y는 x제곱이 여기 있어. 그럼 2x제곱은 뭐야? x의 제곱을 한 다음에 곱하기 2를 해줄 거 아니야. 맞지? 그럼 얘 기준으로 한번 보자. 1 넣었을 때 얼마 나왔어? 1 나왔지? 그럼 거기다가 곱하기 뭐 하는 거야? 2 하는 거잖아. 그러면은 똑같은 1을 넣었을 때 1이 나왔는데 y는 2x제곱이면 이거 2배로 올라가겠죠. 2니까. 이해돼? 그럼 얘보다 점이 어디? 위에 찍히겠네? 이해되니? 그 다음에 2를 넣었을 때 얼마 나왔어? 4가 나왔잖아. 근데 y는 2x제곱에 넣으면 뭐가 돼? 8이 되겠죠. 4 곱하기 2니까. 그럼 함수값이 여기도 2배가 돼서 올라가겠네? 그럼 여기 모든 함수값에 대해서 함수값이 2배가 돼서 올라가니까 y는 2x제곱은 어떻게 그려져? 얘보다 더 폭이 좁게 그려지는 거야. 알겠습니까? 폭이 좁게 그려지는 거야. 그럼 이번에는 y는 2분의 1 x제곱 한번 생각해 볼게. 걔는 어떻게 되겠냐? x제곱에서 넣은 함수값의 2분의 1씩 하는 거잖아. 그럼 함수값이 절반으로 깎이겠지. 그러면 이 함수값들의 같은 x값을 기준으로 절반 깎이니까 이런데 여기에 딱 절반 되게 그려질 거랑 찍힐 거 아니야, 점이. 그럼 얘를 다 이으면 어떻게 돼? y는 x제곱보다 그래프 폭이 어떻게 돼? 더 넓어지겠죠, 폭이. 이해되니? 그럼 y는 마이너스 2x제곱은 어떻게 될까? 똑같이 여긴데 마이너스 2를 곱하는 거니까 얘보다 더 밑으로 내려가는 거지, 함수값이. 같은 x값일 때. 또는 어떻게 생각하면 돼? 이 함수값에서 마이너스 달았으니까 x축 대칭 되겠죠. 어떻게? 요렇게 그려지겠네. y는 마이너스 2x제곱. 그럼 또 어떻게? 쓱 돼서 여기가 뭐?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되겠죠. 같은 이유. 됐나요? 됐습니까? 원점까지. 자, 그럼 한번 보자. y는 2분의 1x제곱이랑 y는 마이너스 2분의 1x제곱 어떤 관계야? 최고차항의 절대값은 같은데 부호만 달라졌잖아. 그러면 앞서 우리가 했던 것처럼 여기 함수값에다가 마이너스 1만 곱해진 거니까 어떤 축 대칭 되겠어? x축 대칭 되겠지. 됐니? 얘 뭔데? y는 0이죠. 됐냐? 그러면 우리 뭐 알 수 있어? 최고차항 계수 x제곱 앞에 달려있는 게 부호가 다르고 절대값이 같으면은 뭐라 생각하면 돼? x축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할 수 있죠. 어떤 그래프에서? y는 ax제곱이라는 그래프에서 a는 0보다 크다고 합시다. 됐나요? 됐어? 0보다 클 때 어떻게 돼? 아래로 볼록하게 되는 거지. 됐습니까? 됐나요? 그럼 a 0보다 크다고 잡았으니까 밑에 거는 뭐라고 쓸 수 있니? 마이너스 a x 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지. 그럼 요거 두 개 관계 어떻게 된다고? x축 대칭일 거라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래프 개형을 한번 봐. a가 양수니까 어떻게 돼? 아래로 볼록되는 거지. 음수면 위로 볼록되는 거죠.
모양이죠.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아래에 있다가 아니라 위로 볼록하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됐죠? 대칭축을 한번 보자. 자, 2x제곱, 2분의 1x제곱 된다고 대칭축이 지금 바뀌니? 그래프 폭만 넓어지고 좁아졌지. 그러면 이 기준, 접었을 때 완전히 포개지는 이 기준선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죠. 그럼 대칭축은 똑같이 x는 0. 이해돼? 지금 폭만 바뀌었으니까 축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 이해됐니? 그러면 원래 함수랑 교점도 안 바뀌겠지. 축이랑. 그럼 꼭지점도 몇 컴마 몇? 0,0이 되는 거죠. 됐니? 됐습니까?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y는 ax 제곱이야. 근데 a가 양수일 때 한번 볼게. 대칭축은 어떻게 된다고? y축 그대로 고정. x는 0. 꼭지점 어떻게 된다고? 축도 안 바뀌었고 0,0 지나는 것도 안 바뀌었지. 연립한다고 생각해봐. 대칭축이 x는 0이잖아. 여기 넣어봐. x는 0에. 그럼 y 얼마 나와? 0이죠? 0,0 되는 거야. 교점 찾는 거니까. 뭔가 이거 사람 얼굴 같다. 뭔가 무서워졌다. 쏘리. 0,0이 된 겁니다. 알겠죠? y는 자, 똑같이 ax 제곱인데 a가 음수일 때 한번 보자. 대칭축 어떻게 되니? 똑같이 y축 x는 0이고 꼭지점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죠. 0,0이겠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부호 다르고 부호 다르고 절대값 같을 때는 무조건 x축 대칭된다. 됐죠? 그럼 우리 저 a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자. y는 ax 제곱에서 a 역할을 한번 보자. 자, 1번. 자, a가 양수면 어떻게 돼? 아래로 볼록. a가 음수면 위로 볼록 되는 거. 됐나요? 그 다음에 a의 절대값 한번 보자. 4. a 절대값이면 어쨌든 요 앞에 개수가 지금 같아지는 거지. 밑에 거나 위에 거나. 자, a의 절대값이 커졌다고 생각할게. 그럼 어떻게 돼? a의 절대값이 커졌어. 어떤 모양이 되니? 그래프 폭이 어떻게 돼? 좁아지죠? 그래서 절대값이 크면은 그래프 폭이 좁아진다. 그러니까 날카롭게 되는 거야. 찔리면 아프게. 됐어? 절대값 A가 작아졌어. 그러면 그래프 폭이 어떻게 되는 거야? 폭이 넓어지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절대값 A는 공격력이에요. 공격력이라고. 야,
이 보라색이 찔리는 게 아프겠냐? 이 주황색이 찔리는 게 아프겠냐? 보라색이 아플 거 아니야. 공격력이 높아서 그래. 절대값이 크잖아, 지금. 이해되니? 그럼 절대값이 낮아요. 그러면 공격력이 어떻게 돼? 떨어질 거 아니야. 공격력 낮은 애들 뭐 해야 돼? 탱커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방어력을 어떻게 높여야 되겠지. 그러니까 뭐 커질수록 방패 모양으로 쭉 넓어지는 거야. 알겠습니까? 외우게 하려고 진짜 별짓을 다 합니다. 알겠죠? 그냥 외울 수 있으면 외우세요. 절대값 A가 뭐 공격력이야. 맞으면 아플 거 생각하라고. 절대값 A가 커졌어. 찔리면 아플 거 같아. 알겠지? 외우자 제발. 나 진짜 고생 많이 한다. 알겠습니까? 요까지 체크를 해둡시다. 자, 얘를 X축 방향으로 P만큼 평행이동할 거야. 그럼 이거는 좀 기억을 해둬야 된다. 그럼 이거 통째로 다 플러스 P가 되는 거잖아. 그럼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 얘가 식이 어떻게 써지냐? y는 a에 x-p의 완전 제곱돼. y축 방향으로 플러스 q만큼 이동하면 이거 함수값들에 다 플러스 q 더해지는 거잖아. 그래서 요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고 y는 ax제곱 플러스 q가 되는 거야. 됐니? 됐어? 근데 얘도 실제로는 플러스 q가 아니라 지금 y축 방향은 플러스 q만큼 이동했지. 실제로는 뭐냐면 y 마이너스 q는 ax 제곱이 되는 거야. 선생님 어차피 이항하면 다 똑같잖아요. 근데 x축 방향으로 p만큼 평이동했지. 플러스 p만큼 평이동했지. 그러면 x 대신에 p만큼 했으니까 부호 바꿔서 x-p를 넣어야 돼. x 자리에다가. 그럼 어디서 출발했어? ax 제곱에서 출발했잖아. x 대신에 x-p를 넣어야 된다고. 그럼 x 제곱이었잖아. 그럼 x 자리에 x-p를 넣으면은 식이 되니까 완전 제곱 되겠지. 그래서 요런 꼴이 되는 거야. y축 방향으로 플러스 q만큼 이동했죠. 그럼 얘도 y 대신에 y-q를 대입하라는 거야. 그럼 y-q를 대입하면 어떻게 돼? 요렇게 되지. 근데 일반적으로 넘겨가지고 y는 꼴로 나타낼 거니까 얘는 플러스 붙여가지고 요렇게 나타낸다라고 책에는 나와 있어. 근데 실제로는 이게 맞아. 알겠니? 그럼 왜 그렇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할게. 이게 이해를 100% 안 해도 된다. 고등학교 가서 할 거기 때문에. 자, 어떤 도형의 방정식이 있어. 얘를 fx, y는 0이라고 할게.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함수가 아니고 일반적인 도형은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 x, y의 관계야. 그냥 거기다가 숫자 집어넣어가지고 이 식을 만족하는 걸 찍었을 때 생기는 그림이란 말이야. 이해되니? 얘도 넘겨가지고 마이너스 y 하면 는 0꼴이 되잖아. 됐습니까? 얘를 x축 방향으로 p만큼 평행이동하고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했어. 그래서 모양 같다고 합시다. 이동을 했더니 뭐가 됐냐면 gx, y에 0이 된 거야. 됐어?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은 뭐야? fx, y는 0만 알고 있지. 얘는 몰라요. 그래서 뭘 하고 싶은 거야? 얘를 구하고 싶은 거잖아. 이해되니? 자, 그럼 봐. 여기 위에 있는 점을 뭐라고 할 거냐면 x, y라고 할 거야. 요 위에 있는 점을 뭐라 할 거냐면 x 다시, y 다시라고 할 거야. 이동 한 개 다시가 붙었어. 그냥 표현을 하는 거야. 그러면
x랑 x 다시는 어떤 관계니? 지금 요 위에 점 x를 x축 방향으로 그냥 플러스 p만큼 이동시켰을 때 찍힐 거 아니야. 이해되니? 그러면 x 플러스 p가 뭐가 돼? x 다시가 되겠죠. 요 위에 점이 그대로 그냥 이동하는 거니까. 됐니? 그 다음에 이 위에 점 y가 플러스 q만큼 이동하는 거지. 이해돼? y 플러스 q가 뭐가 됩니까? y 다시가 되는 거죠. 됐어? 그럼 선생님 아까 뭐라 했어? 결국 x, y 사이의 관계식일 거라고. 아무리 복잡해도 그거 만족시키는 x, y 값 쭉 넣어가지고 그려지는 그림이 이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x-랑 y-의 관계식만 구하면 되는 거야. 어? 근데 x-y-를 점은 구할 수 있는데 우리 g 알아 몰라? 모르지. 모르지. 그러니까 알고 있는 건 뭐야? fx, y랑 x, y라고. 그럼 이 식을 어떻게 바꿔? 대입할 수 있는 건 x랑 y야. x-y-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x는 x-p, y는 y-q가 되는 거야. 됐니? 그럼 얘를 원래 있던 식에 대입하는 거야. 이해되니?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건 x, y의 관계이기 때문에 넣어서 간접적으로 뭘 구할 수 있는 거야? x-랑 y-의 관계식을 구할 수 있는 거라고. 이해되냐?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얘밖에 없어, 지금. 얘를 역으로 구하는 거라고. 근데 이거 전체를 어떻게 한 거야? x축으로 플러스 p만큼 이동했대. 그러면 여기 찍히는 거는 뭐야? x 다시가 되는 거지. x는 x 다시 플러스, x 플러스 p는 x 다시가 되는 상황이잖아. 근데 우리 여기는 지금 x잖아. x 다시가 아니지. 그럼 대입하려면 뭐야? 이항해야 되겠죠. 그럼 x 다시 마이너스 p가 되는 거지. 그래서 얘를 대입해가지고 원래는 여기 x 다시 마이너스 p야. 근데 관계식이니까 이거 떼도 상관없지. 이제 결론이 났으니까 얘로 이동했다는 걸 아니까. 이해됩니까? 100% 이해 못해도 된다. 근데 이걸 기억하자. 플러스 p만큼 이동하면 x 대신에 뭘 넣는다고? 부호 바꿔가지고 x 자리에 x 마이너스 p를 넣는 거야. y축으로 플러스 q만큼 이동했대. 그러면은 y 자리에 y 마이너스 q를 넣는 거야. 근데 이항하고 보니까 플러스 q가 되는 거라. 이해됩니까? 책에는 그냥 x축으로 이동할 때는 마이너스 붙여서 넣고 y축으로 이동할 때는 그냥 플러스 q를 붙인다라고 돼 있는데 실제로는 요 관계다. 알겠니? 그래서 이전에는 1차 함수도 x축으로 평행이동 할 수 있었어. 근데 이제는 그게 없죠, 지금. 평행이동을 안 하니까. 됐니? 됐어? 그러면 평행이동 한 거 정리할 수 있겠죠? 자, y는 ax제곱 플러스 q를 한번 분석해보자. 야, 얘 대칭축 어떻게 되니? 지금 y는 ax제곱에서 움직인 거잖아.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지. 플러스 q니까 지금. 이해돼? 함수로 접근할 거면 그냥 이 함수 값에다 플러스 q만큼 한 거다. 아니면 q가 음수면 밑으로 내려간 거고. 대칭축을 중심으로 얘 위아래로 움직였잖아. 축 바뀌냐? 접는 선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죠. 그래서 대칭축은 똑같이 y축. 그러니까 뭐 x는 0이 대칭축이 된다. 그럼 꼭지점은 어떻게 돼? 0,0이 꼭지점이었지. y는 ax 제곱에. 얘도 똑같이 얼마만큼 올라간 거야? q만큼 올라간 거잖아. 그럼 0,0이 어디로 이동한 거야? 0,q로 이동한 거죠. 됐니? q만큼 올라갔으니까. 그럼 꼭지점은 어떻게? 0,q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y는 a의 x-p 완전제곱 한번 보자. 자, 잘 봐. 얘는 지금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p만큼 평행이동했지.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p의 완전제곱 돼 있어. 그럼 x축 방향으로 어떻게 이동한 거야? 마이너스 p만큼 이동한 거야. 알겠어? 부호 바꿔서 생각해야 돼. 이거 안을 0으로 만드는 것만큼 x축 방향으로 이동한 거야.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줄 거거든? 전체적인 흐름을 잡으라고 쭉 설명해 주는 거다. 알겠지? 그러면 축이 뭐였는데? y축이었잖아. 대칭축이. 그것마저도 어떻게? 가로로 이동하면은 바뀌겠죠. 이해되니? 그럼 이 축이 x는 0이었잖아. 얼만큼 이동한 거야? p만큼 이동했겠죠. 축도 x는 0이었다가 x는 어디로 가는 거야? p로 가는 거야. 가로로 x축 방향으로 평이동하면은 축이 어떻게 돼? 바뀐다고. x는 p가 되는 거야. 얘 안을 0으로 만드는 게 대칭 축이 됩니다. 됐나요? 그럼 꼭지점도 어디로 가? 0,0에서 어디로 가는 거야? p, 0으로 가는 거야. 됐어? 됐니? 그러면 우리 지금 y는 x제곱, y는 마이너스 x제곱에서부터 출발했지. 최고차는 계속 곱했지. 음수 양수일 때 조건 따졌죠. 그 다음에 쭉 돌아가지고 평행이동까지 했어. y축 평행이동, x축 평행이동. 그럼 이제 뭐 남았냐? x축으로도 하고, x축으로도 하고, y축으로도 한 거 남았지. x축으로 플러스 p만큼 이동하고 y축으로 플러스 q만큼 이동했어. 그러면 그래프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는 식이 어떻게 될까? a의 x축으로 p만큼 이동했고 y축으로 q만큼 이동했다. 합치면 되는 거죠. 됐니? 그래서 이 꼴을 이차함수의 표준형이라고 합니다. 표준형은 뭐냐면 정보를 담고 있어. 정보를 담고 있다고. 얘는 어떤 정보를 담고 있는 거야? A, P, Q 각각 정보 얘기해봐. A는 뭐의 정보야? 그래프의 모양이에요. 개형이라고 하는데 모양이에요. 알겠어? 얘가 양수면은 아래로 볼록, 음수면 위로 볼록. 절대값이 커지면은 뾰족해지고, 그러니까 폭이 좁아지고, 절대값이 작아지면은 폭이 넓어진다. 이 그래프의 모양 있지. 위치 말고 모양을 결정하는 거는 이 A밖에 없어. 이 A 값의 절대값이 같잖아? 그럼 대칭이동, 평행이동 해서 무조건 겹친다는 얘기야.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PQ는 어떤 정보를 담고 있어? 평행이동의 정보야. 알겠니? 평행이동의 정보를 담고 있는 거야. 그러면 y는 a의 x-p 완전제곱 플러스 q의 대칭축 한번 보자. 어떻게 되니? x축 방향으로 이동하는 거 대칭축 바뀌어 안 바뀌어?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하는 거 대칭축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지. 뭐만 영향을 줘? x축 방향으로 바뀌는 것만, 평행이동하는 것만 축에 영향을 주죠. 그러면 뭐만 보면 돼? x축으로 얼만큼 평행이동한 건데 얘는? p만큼이야. 이거 안을 0으로 만드는 만큼 이동한 거야. 그러면은 축이 뭐가 됩니까? x는 p가 되겠죠. 그럼 꼭지점은 어떻게 돼? 0,0에서 어떻게?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이동한 거잖아. 몇 컴마면? p, q가 되는 거야. 그래서 너네가 표준형을 자꾸 풀다 보면 얘를 왜 바꾸냐면은 꼭지점을 구할 수 있어요. 이 참수에 있어서 특이점이야. 이 함수가 가지는. 다른 함수는 가질 수 없는. 됐니? 그래서 표준형을 공부하다 보면은 이거 꼭지점 뭐야 하면 P, Q입니다. 바로 나와야 돼.
근데 그것만 계속 하다 보니까 뭐가 안 되냐면은 이게 어떤 정보를 담고 있는지를 몰라. 왜 꼭지점이 P, Q야 하면 몰라. 왜? 평행이동이야, 이거는. 0,0을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이동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시작했던 거는 뭐였어? Y는 AX 제곱이었잖아. 이해돼? 얘의 꼭지점이 0,0이었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야? P, Q로 이동하게 되는 거야. 됐니? 그럼 예를 들어서 Y는 마이너스 2에 X 플러스 1 완전제곱 마이너스 5가 있다. 자, 이거 꼭지점 좌표 몇 컴마 몇이 되는 거야? 이거 안을 0으로 만드는 거. X 얼마? 마이너스 1. 그럼 0 만들었네? 날라갔네? 남는 거 얼마? 마이너스 5죠? 이거 0 돼서 날라가니까 이건 필요 없지. 그럼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가 뭐가 된다고? 꼭지점의 좌표가 되는 거야. 얘 위로 볼록입니까? 아래로 볼록입니까? 위로 볼록이지. 앞이 음수니까. 됐습니까? 요거까지가 표준형. 됐니? 표준형. 이제 반 왔어. 이제 반 왔어. 근데 우리 일반적으로 어떻게 쓴다고 했어?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얘가 뭐? 일반형이야. 일반형. 그럼 이거 두 개 사이 관계를 알아야 되겠지.